아이 참, 무릎티. 왜 이렇게 쑤시지?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고 움직이면 찌릿찌릿하니 죽겠어요. 계단만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올라갈 땐 힘들고 내려올 땐 겁이 나요. 혹시 요즘 이런 말이 자주 입에서 나오진 않으신가요? 무릎 통증은 나이 들수록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불청객입니다. 하지만 그 통증 그냥 나이 탓만 하며 넘기기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밤에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설 때마다 삐끗하는 무릎이 무서워진다면 이제는 진지하게 무릎 건강을 살펴볼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우진입니다. 20년 이상 근골격계 통증과 중장년층 관절 질환을 치료해 오며 환자분들께 직접 지도해 드렸던 지압법 중 효과가 좋았던 방법을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지압 포인트 5가지입니다. 별도의 도구 없이 손으로 누르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 주위의 통증이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병원 가기 전 집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힘이 되어주세요. 무릎이 불편한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지압 포인트는 혈회혈입니다. 피의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자리는요, 무릎 안쪽 통증이나 붓기, 관절의 뻣뻣함을 풀어주는데 정말 핵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자, 이제 위치부터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편하게 뻗은 상태에서 무릎 안쪽 뼈, 그러니까 무릎뼈의 안쪽 끝에서 손가락 2~3마디 정도 위를 손으로 짚어보세요. 허벅지 안쪽 살짝 올라가는 부분, 단단한 근육이 느껴지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곳을 살짝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묵직하면서 약간 시큰하거나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제대로 찾으신 겁니다. 이 자리는요, 우리 몸의 비경락에 해당하는 혈자리인데 특히 무릎 안쪽이 자주 붓거나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욱신거리는 분들께 꼭 권해드리는 부위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엔 생리통이나 순환 문제 있을 때도 도움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눌러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그 자리 혈의 혈을 꾹 눌러주세요. 한 번에 5초 정도 눌렀다가 5초 쉬고 이걸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플 수 있는데요. 그 통증이 너무 날카롭거나 찌르는 듯하지 않고 시원하게 아픈 느낌이라면 효과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하루 한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눌러주시면 좋아요. 무릎이 무겁고 뻣뻣하던 느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걷는 것도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훨씬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지압을 하시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23분 정도 찜질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지압이 끝난 다음엔 손바닥으로 혈액 주변을 가볍게 돌리듯 문질러 주세요. 피가 돌고 근육이 풀리는 걸 훨씬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지압을 너무 세게 하셔서 멍이 들 정도로 누르진 마시고요. 식사 직후에는 피해 주세요. 또 해당 부위에 염증이나 붓기가 심할 때는 지압보다는 휴식을 먼저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혈회혈이라는 자리는요, 하루 5분만 꾸준히 눌러주셔도 무릎 안쪽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이 지압만으로 계단 내려올 때 무릎에서 나는 찌릿한 통증이 확 줄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릴 때 약만 찾기 전에 이 혈회혈부터 먼저 눌러보세요. 가장 쉽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지압 포인트는 아주 유명한 자리입니다. 바로 족삼리, 한의학에서는 전신 건강의 핵심 혈자리라고까지 부르죠. 하지만 단순히 전신에 좋다는 의미를 넘어서 무릎 통증, 특히 무릎 아래가 뻣뻣하거나 시큰거리는 증상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자리입니다. 먼저 위치부터 정확히 잡아 드릴게요.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무릎뼈의 바깥쪽 끝에서 아래로 손가락 4마디 정도를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정강이뼈가 손에 닿는데 그 뼈 바로 바깥쪽 조금 들어간 오목한 지점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둔하면서도 찌릿한 느낌이 드는 자리, 바로 그곳이 족삼리입니다. 이 족삼리는요, 위장 기능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무릎 주변의 순환과 신경 기능을 자극해 주는 자리예요. 특히 무릎 아래쪽이 자주 피로하거나 다리를 오래 쓰면 정강이 주변이 저리고 아픈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압 방법은 간단하지만 자극을 줄 때는 반드시 자세와 강도를 신경 써 주셔야 해요. 먼저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 위에 올립니다. 족삼리 자리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서서히 눌러주면서 5초간 유지, 그 다음 5초간 손을 뗍니다. 이걸 10회 반복해 주세요. 또는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1분 정도 문질러 주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가락 대신 주먹을 살짝 쥔 상태로 족삼리 자리를 톡톡 두드려 주셔도 됩니다. 묵직하다,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핵심이에요. 너무 아프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보다는 순환이 열리는 느낌,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반응입니다. 족삼리는 단순히 무릎 주변 통증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자극해주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볍고 개운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백세 혈자리라고도 불렸죠. 한의학 고서에도 족삼리를 매일 지압하면 늙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꾸준히 눌러줄 가치가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언제 지압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다리를 쉬게 해줄 때 한 번,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다리 피로가 심한 날, 족삼리를 눌러주고 주무시면 다음 날 무릎 주변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주의하실 점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족삼리는 피부 바로 밑에 뼈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누르면 멍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염증이 있거나 다리에 열감이 있는 경우엔 지압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당뇨병이나 혈액순환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 상담 후에 지압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족삼리는 양쪽 다 모두 지압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 한쪽만 하면 체형의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같은 강도로 같은 횟수로 자극해 주세요. 이 족삼리 자리는요, 무릎 아래 통증은 물론 다리 전체의 무거움, 만성 피로, 심지어 소화 문제까지 폭넓게 개선할 수 있는 만능 혈자리입니다. 단순히 눌러주는 걸 넘어서 몸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하루 5분 족삼리. 그냥 습관처럼 시작해 보세요. 어느 날 문득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덜 아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지압 포인트는 양릉천, 무릎 바깥쪽 통증에 특히 효과적인 자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고 나면 무릎 바깥쪽이 당기고 앉았다 일어나면 종아리 근육까지 뻣뻣하게 느껴지는 경우, 특히 다리를 벌리거나 돌릴 때 무릎이 삐끗하는 느낌이 든다면 이 양릉천을 꼭 자극해 보셔야 합니다. 양릉천은 이름 그대로 양경락이 흐르는 언덕의 샘물 같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시적인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무릎 바깥쪽 근육과 인대의 움직임을 조절해주는 굉장히 실용적인 혈자리입니다. 특히 바깥쪽 무릎 통증, 종아리 쪽 당김, 고관절 주변 긴장까지 다스려주는 지점이죠. 이제 위치부터 찾아볼게요. 무릎 바깥쪽을 손으로 짚어보면 종아리뼈의 머리 부분 조금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실 겁니다. 그 뼈의 바로 아래 살짝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아, 여기다 싶은 묵직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양릉천입니다. 이 자리는 특히 무릎의 바깥쪽을 자주 쓰시는 분들, 예를 들어 걷기 운동을 많이 하거나 등산 혹은 평소 다리를 쭉 뻗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분들께 잘 어울립니다. 또 고관절이 뻣뻣하다, 허벅지 바깥쪽이 늘 당긴다 하시는 분들께도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지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편한 자세로 앉아서 한쪽 다리를 살짝 굽힌 상태로 두세요. 양릉천 자리에 엄지손가락을 뗀 뒤 지그시 눌러서 5초 유지합니다. 그리고 5초 쉬고 다시 누르는 걸 1015회 반복해 주세요. 조금 더 깊은 자극을 원하신다면 손가락 관절 마디로 톡톡 두드려주는 방식도 좋습니다. 단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마시고
시원한 통증이 느껴질 정도의 자극이 가장 적당합니다. 양릉천을 자극하면 무릎 바깥쪽의 뻣뻣함이 확 풀리기 시작하면서 걷는 걸음이 가벼워지고 다리를 움직일 때 저항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무릎을 옆으로 틀거나 벌릴 때 불편했던 분들은 이 혈자리를 꾸준히 자극해주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추가로 양릉천은 단순히 무릎에만 국한된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담경락에 해당하는데 담경은 우리 몸의 측면을 따라 흐르며 근육과 인대의 움직임, 신경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압하면 목, 어깨, 옆구리, 고관절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깨가 자주 굳는 분이나 옆구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양릉천 지압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양릉천 부위는 피하 지방이 적고 신경이 많이 분포돼 있어서 너무 강하게 지압하거나 과도하게 반복하면 멍이 들거나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2에 12분 정도 자극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 무릎 바깥쪽에 열감이나 붓기가 있을 경우엔 지압을 피해 주세요. 대신 얼음찜질 등으로 염증을 가라앉힌 뒤에 지압을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양릉천 지압은 걷기 전 준비 운동이나 등산 후 회복 관리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운동 전후에 이 자리를 살짝 눌러주면 근육이 경직되는 걸 막고 회복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양릉천은 무릎 바깥쪽이 당기고 뻐근한 분들, 그리고 다리의 측면 움직임이 자주 불편한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지압 포인트입니다. 하루 5분 의자에 앉아서 누르기만 해도 무릎 관절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릎 뒤쪽, 무릎이 접히는 자리에 있는 혈자리, 위중혈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이 지점도 무릎 통증뿐 아니라 허리와도 깊이 연결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네 번째 지압 포인트는 위중혈, 다리 뒤쪽, 무릎이 접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무릎 통증뿐 아니라 허리 통증까지 연결된 경혈로 제가 진료 현장에서 무릎 문제로 오신 환자분들에게 거의 빠짐없이 짚어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먼저 위치부터 정확히 잡아볼까요? 무릎을 살짝 굽혔을 때 생기는 오금살, 즉 무릎 뒤쪽에 접히는 주름이 생기죠. 그 주름의 정중앙, 종아리와 허벅지가 만나는 중심 부위, 그곳이 바로 위중혈입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다소 민감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처음 눌렀을 땐 약간 찌릿하거나 뻐근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경혈이 살아있다는 반응입니다. 이 위중혈은 방광경이라는 경락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방광경은 머리부터 목, 허리, 엉덩이, 그리고 다리 뒤쪽까지 이어지는 긴 에너지 통로인데요. 이 통로를 따라 근육통, 신경통, 관절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위중혈이에요.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무릎을 뒤로 굽히면 뻐근하거나 통증이 생긴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 뒤쪽이 불편하다. 또는 무릎 통증과 함께 허리도 자주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위중혈을 지압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지압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한쪽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손가락으로 무릎 뒤 주름의 한가운데를 찾은 뒤 양 엄지손가락을 대고 동시에 5초간 눌러줍니다. 그리고 손을 떼고 5초 쉬는 방식으로 10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처음에는 살짝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나 종아리가 자주 당기던 분들은 이 자극만으로도 다리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시곤 해요. 좀 더 강한 자극을 원하시면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가락 마디나 마사지 기구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12분간 문질러 주시면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위중혈을 꾸준히 자극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무릎 뒤쪽의 긴장이 줄어듭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이완되면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는 동작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둘째, 허리 통증이 감소합니다. 놀랍게도 위중혈은 허리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어서 허리가 자주 뻐근하고 아픈 분들에게 의외로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하체 전체의 혈류가 좋아집니다.
무릎 뒤쪽은 혈관과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이 뭉쳐 있으면 다리 전체가 무겁고 붓기 쉬운데요. 지압을 통해 막힌 흐름을 풀어주면 종아리, 발목, 발끝까지 피가 잘 돌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무릎 뒤쪽은 피부가 얇고 혈관이 많은 부위라 절대 너무 세게 누르거나 오래 자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지압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릎 뒤가 부었거나 열감이 있는 경우 또는 염증성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지압을 피하고 먼저 냉찜질이나 의사의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압 전후로 종아리 스트레칭이나 무릎 펴기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위중혈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굳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위중혈을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훨씬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처럼 위중혈은 무릎 뒤뿐 아니라 허리, 종아리, 발까지 이어지는 하체 전체의 긴장과 순환을 다스리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릎 뒤가 뻣뻣하거나 걸을 때 다리가 무거운 분들 혹은 허리까지 함께 불편한 분들께 저는 꼭 이 위중혈 지압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지압 포인트, 무릎 앞쪽 관절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슬환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5번째 지압 포인트는 슬환혈. 이 자리는 무릎 앞쪽에 위치한 무릎 관절 자체의 움직임과 통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혈자리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앞이 찌릿하거나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뻐근한 느낌이 드는 분들은 이 슬환혈 자극만으로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위치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슬환혈은 무릎을 구부렸을 때 무릎뼈 아래쪽 양옆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바로 거기에 한 쌍처럼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좌슬환, 우슬환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요. 무릎 앞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힘줄 사이에 살짝 꺼진 부분이 만져지는데요. 그곳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렀을 때 묵직하거나 살짝 아픈 느낌이 든다면 제대로 찾으신 겁니다. 이 슬환혈은 무릎 앞쪽 통증, 관절 부위의 뻣뻣함, 움직임 제한을 완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연골이 약해진 분들, 무릎을 자주 쓰는 직업을 가진 분들, 혹은 오랜 시간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반복해온 분들께 권해드리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지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의자에 편하게 앉거나 무릎을 살짝 굽힌 자세로 앉아주세요. 슬환혈 양쪽을 양손의 엄지손가락으로 각각 눌러줍니다. 5초 동안 지그시 눌렀다가 5초간 쉬기 걸 1015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뻐근하고 아야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관절염 초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부위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다고 무리해서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 그게 정확한 자극입니다. 이 자리를 자극하면서 무릎 안쪽에서부터 뭔가 풀리는 느낌, 안에 갇혀있던 열기나 답답함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슬환혈 지압의 효과입니다. 또한 지압을 마친 후에는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35회 정도 반복해 보세요. 지압 효과가 훨씬 더 오래갑니다. 가능하다면 따뜻한 찜질을 함께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관절의 유연성이 더 좋아집니다. 슬환혈은 특히 무릎 앞 연골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초기 관절염 증상에 탁월한데요. 무릎 앞쪽이 시큰하거나 관절을 펴고 접을 때 소리가 나고 불편하다면 이 슬환혈을 하루 23분씩만 지압해 보세요. 걸을 때 무릎이 훨씬 가볍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슬환혈은 양쪽을 반드시 동시에 자극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만 지압하면 무릎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양손을 사용해 좌우 슬환혈을 같은 강도로 같은 횟수로 눌러주세요. 만약 손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사지 기구나 지압봉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슬환혈 주변은 관절이 직접 노출된 부위라 지압 후에 무릎이 붓거나 더 아파지는 느낌이 들면 잠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특히 관절 내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압보다 냉찜질과 안정이 우선입니다.
또한 고령자분들 중 무릎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면 인공관절 주위에는 직접 자극을 가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지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슬한혈은 무릎 앞쪽 관절 통증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걷기, 앉기, 계단 오르기 같은 기본 움직임에서 무릎이 자주 뻐근하고 불편한 분들은 이 슬한혈을 하루 몇 분만 지압해도 충분한 완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5가지 지압 포인트를 모두 익히셨다면 이제 하루 10분 꾸준히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약이나 기계 없이도 손끝 하나로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라도 생활 속에 꼭 실천해 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5가지 무릎 지압 포인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쯤이면 이 정도면 나도 한번 해볼 만하겠다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평소 아프던 자리가 바로 저기였구나 하고 속이 다 시원하셨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지압법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며칠은 이게 뭐지? 별로 달라진 게 없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단 내려올 때 덜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 덜 뻣뻣하고 하루가 훨씬 덜 피곤하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사실 무릎은요, 참는다고 나아지는 관절이 아닙니다. 움직임과 순환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혹은 덜 아플 때부터 지혜롭게 관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자리, 혈액혈, 촉삼리, 양릉천, 위중혈, 슬한혈, 이 5포인트는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자극 부위입니다. 물리치료도 중요하고 약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내 손으로 내 몸을 돌보는 힘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지금이라도 바로 무릎을 짚어보세요. 손끝 하나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무릎이 불편한 가족, 친구,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무릎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당신의 하루를 버텨줄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